안녕하세요. 전남 과학대 대체학과 학생 여러분,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대체학과 우리 학생들 한국 전통 상수할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교수 정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적어봤습니다만은 한국 전통 상수할법이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 생소한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론 강의를 하고 또 대체의학이니까 요즘에 의학 쪽에도 설명을 하고 또 집에서 자연적으로 혼자 자가치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많은 것도 배우고 하겠지만은 이 한국 전통, 우리나라 전통 어떤 고유의 어떤 치료 기법, 치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생소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 이 상수할법은 제가 상수란 이름을 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할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할기원, 뭐 할법, 뭐 여러 가지 시내에 보시면 많은 광고와 간판을 볼 수 있을 건데 이 할법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할법이 유명하니까 여러 기타 원에서 이 할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할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살할자 법법자입니다.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여러분들 할법이라는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살할자,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고, 법은 어떤 규칙을 잡아놓고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어떤 살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수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오래 살면 환갑이라고 해서 환갑 잔치를 해주고 40이 되면 불옥, 또 50이 되면 어떤 하늘에 이치를 한다 해서 뭐 지천명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백수 3일 놀고 3일 쉬고 또 하루는 제끼고 그런 것들 백수가 있는데 백수라는 것은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환경이 옛날에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는 60을 넘기기 힘드니까 60이 되면은 이렇게 환갑 잔치를 해주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사람 축하를 해줬죠. 근데 요즘에는 60을 먹고 환갑 잔치한다 그러면 욕 먹습니다. 또 60이 돼서 나는 노인이요 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면 더 커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 100세를 사라져갑니다. 내가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어떤 의료 발달로 인해서 환경이 이렇게 100세를 사라져가요. 그래서 100세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상자를 쓰고 목수순자를 써서 상수.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거나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100세를 상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렇게 힘든 시기에 넘어가는 것은 백수입니다. 백수. 여러분들 일 없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3일 놀고 또 3일 쉬고 하루 또 더 놀고 그런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놀고 먹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 직업에는 한 7천 가지 각종 유탄 우리가 인간 사회에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업이고 나도 교수도 직업이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도 교사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직업이지만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내가 놀고 먹는다는 게 가장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백수라겠어요. 99세를 백수라겠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99세, 100세까지 진짜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스스로 관리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 몸을 어디다가 잘한 데다가 내 몸을 위탁해서 내 몸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학과 왔을 때는 뭔가 의미를 갖고 대체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을 텐데, 아마 이 1학기 때 이 한국 우리 저 고유의 이 상수할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집에서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체기가 와서 배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강의를 받아보고 직접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내가 내 몸을 또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강의는 좀 빼먹지 않고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측에 보시면은 우리 저 부모님이 그 저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저도 대학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많은 그 후배들이 또 제자들이 우리 교수님 호를 하나 지락해서 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손 숫자 8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깨 견비통 할 때 이렇게 어깨에 만지는 것은 견비통, 견장을 찬다고 그러죠.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좀 고위급들은 견장을 찹니다. 그 밑에 8한자에 있어서 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 숫자 8한자. 그래서 손과 팔로 내 귀한 재능을 널리 알리라는 의미에서 수완이라는 아우를 지고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박람회를 많이 합니다. 각 지역 지자체에서 어떤 하순 같은 경우는 뭐 국화 축제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평 같은 경우에는 뭐 한평 나비 축제를 한다든가, 곡성 같은 경우에는 뭐 심청 축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은 축제 행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 장흥에 가면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통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각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많은 행사 참여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장흥에서 의학 박람회를 하는데 그 의학 박람회는 요즘에 의학이라고 하면 의학이 있고 한의학이 있고 보안 대책학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흥에서 의학 박람회 실시한 데는 이 세 가지 의학을 하나의 총체적인 의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국제 박람회 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지금도 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협회가 많이 알려지긴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 상수할법이라는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의학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의학이라 하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사님들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게 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학이죠. 그 다음에 한의학이 있습니다. 한의학. 그 다음에 보안 대체의학이 있습니다. 약이를 잘못 썼네요. 한의학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학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아프면 또 어떤 약을 먹어서 여러분들 몸을 치유하는 것은 의학이 발달된 것. 아마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세계 어떤 선진국에도 뒤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봐서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의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한약 어떤 그 보약을 약을 지어서 먹는다든가 그래서 한약이 요즘에 또 활발하게 발달돼 있죠.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보안 대체 의학이라 하면 이 의학하고 한약을 어떤 배제하고 어떤 보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쌀과 보리는 대체 식품이잖아요. 보완한다는 얘기는 야국 방망이약, 야국공 이것이 서로 이렇게 보완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쌀이 없으면 보리로 대체를 하지만 보완은 없어서는 안 될 보완 대체 의학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보완 대체 의학이 엄청난 발전이 되지 않냐.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보완 대체 의학은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뭐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물리치료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 대체 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인체를 다루는 의학으로 요즘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 세 가지 의학을 해서 10월 초승경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학생들 시간 나시면 박람회 오시면 또 저도 뵙고 또 유수한 의학이나 한약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한번 참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완 대체 의학 저는 지금 소속돼 있는 게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 보완 대체 의학이라면 어떤 걸 보완 대체 의학이라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질병으로 오기 전에 예방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예방. 그러니까 예방을 잘함으로 해서 나는 질병으로 오지 않는데 반대로 예방을 잘못하면 질병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기가 온다거나 자꾸 가슴이 아프다거나 자꾸 목 뒷덜미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그걸 우리 몸에서 자꾸 신호를 준 거다는 얘기.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자꾸 신호 주듯이 자꾸 신호 주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예방을 무시하고 잦은 약을 복용한다든가 그게 이제 약물 오남용도 될 수 있겠죠. 자주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수술한다든가 이러기 전에 예방을 잘하면 수술 않고 비수술로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완 대체 의학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보완 대체 의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진리는 진짜 좋은 것은 내 가까운 곳에 있더란 얘기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참고로 교수님 나이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이제 한갑이 갓 지났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고 저는 어떤 기계학을 전공을 했지만 또 세월이 흐르다 보고 어떤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체 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오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 텐데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의에 좀 끝까지 참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버슬버슬 갈비가 내리는데 내 몸은 아파 있고 내가 과연 내 몸을 수술로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어떤 직업 전환을 해야 되느냐 직업을 놔야 되느냐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을 때 문득 저희 지금 작고하신 우리 어머님이 기억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동네에서 그래도 마을에서 꽤 유명한 이렇게 치유사였는데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어떤 돈을 받지 않고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이 갖고 있는 그 손기술만으로 어머님이 치료한 것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대치학 하신 분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만학도를 가지고 자기 자녀분들도 키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어떤 대치학이 좋다는 걸 알고 이 대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다양하리라 봅니다. 엄마가 내 아들이 아팠을 때, 딸이 아팠을 때 안타까워서 어머니 약손하면서 배를 잡고 주물러주면 그 어린아이가 낫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원칙과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정작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를 하고 현대에 사는 사람이라 정작 내 어머님의 그 소중한 손기술을 무시하고 이제 살았던 건데 어머님 한 기술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제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학문으로 정립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정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법은 사람을 살린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듯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이제 관리를 해서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80이 돼가지고 요양병원에서 20년 동안 누워있는 것은 그 100세가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의미는 아닐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병원에 누워서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나름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여담으로 제가 아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63세가 돼서 이제 교장 선생님 퇴직하고 그동안에 학교 생활을 3, 40년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구나 해서 쉬었는데 지금까지 살아 계시니까 한 30년 놀았죠.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내 몸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소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회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 요즘에 이제 100세를 대비하는 올바른 그 대비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할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뭐 굳이 거창하게 여러분들한테 할법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유 문화재 택견이라는 데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 고유 무술은 뭐 택견, 뭐 태권도 이렇게 두 가지 무술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택견은 일단 이 동작 자체가 방어술입니다. 방어술. 이 방어술이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남이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 내가 방어하는 동작입니다. 방어를 잘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경계통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소를 제압을 해서 그 사람이 옴싹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택견에서 많이 있습니다. 택견 동작은 상당히 유하고 정적입니다. 태권도는 동적이죠. 그래서 진짜 태권도보다 훨씬 이전에 택견이라는 동작이 나왔는데 택견 어떤 무술도 있고 요즘 수박 하는 그런 우리 무술도 있는데 택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급소를 많이 이용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견은 근간이 무술에서 나왔지만 택견은 두 가지 동작이 나갑니다. 하나는 방어술을 이용한 나라를 포기하기 위해서 어찌든 방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술을 이용한 무술로 갔었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신경계 계통을 많이 하니까 치유사 길로 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 감정기를 들었으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경락 문화, 또 유도 문화 이런 것을 정립을 해서 말살 정책을 펴가면서 차츰 이 좋은 어떤 방법이 사장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 시절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을 되시면서 현대 의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학은 세계에서 넘버 원이랄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의학이 들어오면서 현대 의학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는 면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분들을 사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처의 각 군이나 동단위, 면단위, 리단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계속 봉사활동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옛날에 손기술로 동네 읍단위에서 한두 번 정도는 손으로 신경을 제압을 해서 아픈 데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하신 분들이 어떤 면허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 자녀는 이러한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내 자녀는 어떻게든 현대적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내가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이 기술을 전수를 안 해주고 계속 현대만 공부를 가르쳤던 거예요. 이제 세월이 80년, 90년 이렇게 100년을 돌아오면서 이 질병으로 오기 전에 예방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이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가에서도 이걸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체 의학이 아마 의학 박람회까지 참여를 하게 됐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할법의 역사를 보면 택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택견은 그 인간 그 고유 그 무술이고 옛날에 발로 많이 손으로 하는 동작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다리를 많이 이용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택견 하신 분들을 보면 순간 내 눈 깜빡하고 있는 순간에 내 머리가 닫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순발력을 가지고 하는 무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인간 무형문화재 아마 76호로 아마 1983년 뭐 6월 1일인가 그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택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분들은 방어술로 무술을 연마하신 분들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기술, 손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치유하는 치유사의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귀한 걸 이걸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제가 일본 사람도 직접 몸을 만져보고 일본 사람도 손기술 맛을 봐봤고 했지만 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침 기술도 침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치유 방법도 해봤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것이 제일 맞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어떻게 신경을 제압하느냐. 여러분들은 우리는 타고나면서 젓가락 문화가 있습니다. 뭐 젓가락 문화 잘 알다시피 일본도 젓가락 쓰고 중국도 쓰고 우리 한민족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쇠젓가락을 썼던 민족입니다. 이 쇠는 열 전도율이 제일 빠릅니다.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손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일본 사람이 잘하느냐 아니면 미국 사람이 잘하느냐 중국 사람이 잘하느냐 우리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한몫 먹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